안녕하세요, 풍수너드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식물을 키우시나요? 풍수에 따르면 어떤 식물은 집안의 번영을 가져다 주지만 다른 식물은 집안의 기운을 막고 주인의 행운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은 풍수에서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며 적절한 선택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운이 큰 행운으로 이어지는 것이 풍수의 원리이며 부자들은 이를 이해하고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식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부자가 되는 식물과 집안의 기운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는 부자가 되는 식물은 몬스테라입니다. 이 식물은 풍수학에서 잎이 둥글고 넓은 형태를 가진 식물이 긍정적인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보며 특히 몬스테라는 가족의 재물운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몬스테라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며 많은 사람들이 행운의 상징으로 여기는 식물입니다. 이를 거실이나 현관에 두면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가 되는 식물은 여인초입니다. 여인초는 잎이 넓고 아름다운 외형과 공기 정화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다만 여인초를 키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풍수학에 따르면 식물이 집안의 사람보다 크게 자라면 주인의 기운을 빼앗아 간다고 보기 때문에 여인초의 크기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만약 식물이 너무 커진다면 분갈이 등의 조치를 취하여 크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되는 부자가 되는 식물은 금전수입니다. 이 식물은 역전 형태를 띠거나 부토라는 이름으로 광택이 도는 잎들이 밀착되어 있어 엽전을 꿰어놓은 것처럼 보여 금전운을 증진시키는 데 유명합니다. 금전수는 생명력이 풍부하고 키우기 쉬우며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이와 비슷한 모양의 식물로는 염자나 크루시아가 있으며 이들도 돈을 불러오는 식물로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되는 고무나무는 잎이 둥글고 적당한 높이를 가지고 있어 안정감이 있고 좋은 기운을 가진 식물로서 거실에 두기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고무나무는 직사광선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잎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나무는 집안의 음기를 제거하고 양기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잎에 먼지가 쌓이면 풍수적으로 좋지 않으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부자가 되는 식물은 난초입니다. 풍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뾰족한 형태의 식물을 선호하지 않지만 난초는 이를 예외로 삼습니다. 풍수에서는 난초가 사람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며 집의 주인과 그 생명력을 함께한다고 봅니다. 난초는 오랜 역사 동안 재물운과 집안의 운을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난초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난초가 죽게 되면 집의 운이 떨어질 수 있다는 속담처럼 잘 관리되는 난초는 집안의 생기와 풍요를 불어넣어줍니다. 따라서 잘 키우는 사람에게만 추천되는 식물입니다. 다음으로 집안의 운을 저해하는 식물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운목입니다. 이 식물은 집안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 있지만 풍수학적으로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행운목은 나무 윗부분이 잘려나간 상태로 자랍니다. 이는 나무의 위쪽 기운이 절단되어 운이 차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행운을 모으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개업 선물로 주어지는 개운죽도 풍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행운목과 개운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의 운을 방해하는 두 번째 식물은 넝쿨입니다. 풍수에 따르면 넝쿨은 운과 재물을 뒤섞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를 흉물이라고 부르며 집안에 부정한 기운을 가득 채워 금전운뿐만 아니라 자식과 자손의 행복을 막는다고 믿었습니다. 벽을 따라 뻗어나가는 덩굴도 피하는 것이 좋지만 벽이나 천장에 달아놓는 식물 역시 좋지 않습니다. 이는 생명력이 위로 솟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향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나팔꽃 역시 덩굴에 속하므로 풍수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집안의 운을 방해하는 세 번째 식물은 선인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풍수에선 잎이 넓은 식물이 좋다고 합니다. 선인장은 이와 반대되는 식물로 작은 다육이 선인장은 괜찮지만 자라가시가 많은 선인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인장은 기운이 좋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다툼의 기운을 지닌 식물로도 생각됩니다. 집안의 운을 방해하는 네 번째 식물은 죽은 식물입니다. 최근에는 조화나 드라이플라워를 많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지만 풍수적으로는 매우 나쁜 기운을 가져옵니다. 드라이플라워는 죽은 기운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식당 인테리어로 큰 기둥 같은 나무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풍수적으로 매우 부적합합니다. 나무의 윗부분이 잘려나간 상태로 자라는데 이미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죽은 개운으로 여겨집니다. 집안의 운을 방해하는 다섯 번째 식물은 사람의 키보다 큰 식물입니다. 식물이 사람의 키보다 커지면 식물이 사람의 기운을 모두 빼앗아간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식물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식물을 기르실 때 유의하시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는 다르며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지만 부자들이 운을 모으는 것은 변함없는 행동입니다. 오늘 영상을 참고하여 집에 식물을 들릴 때 작은 운들을 계속해서 모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부자 되는 운이 좋은 식물 5가지는 몬스테라, 여인초, 금전수, 고무나무, 난초입니다. 집안의 운을 방해하는 식물 5가지는 행운목, 넝쿨, 선인장, 죽은 식물, 그리고 사람의 키보다 큰 식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존재하니 항상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풍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